취미와 특기, 성격의 장단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질문이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사실 취미와 특기에 대한 질문은 최근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주력했었던 활동이나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등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전략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취미와 특기는 뭐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얘기하지 않은 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좀 정확히 해두고 가려고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다르죠. 그쵸? 네. 취미와 특기라고 했을 때 취미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즐겨서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분야를 특별히 잘하거나 잘하지 않거나 내가 즐겨 하는 활동.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학 공부를 하는데 나는 팝송을 듣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서 사실은 듣기 능력을 향상시켰어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공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즐겨보는 매체를 활용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뭐 어떤 영화, 뭐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영화 장르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를 통해서 내가 이런 실력을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취미 활동이 되는 것인데 남들이 특별히 잘 못하는 상황에서 나만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것이 특기인 반면에 취미는 그냥 내가 즐기고 행하는 과정에서의 그냥 즐거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보통 이제 취미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지?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일반적인 대답들이 뭐 영화 감상이요, 독서, 뭐 아니면은 뭐 음악 청취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내가 면접을 보는 면접자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과학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취미가 뭐냐, 과학 공부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평소에 과학 잡지 읽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과학 관련 웹진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어 쪽으로 영어 영문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려는 학생들에게는 저는 영어 연설문을 찾아보는 걸 좋아해서 영어 연설문을 꾸준히 찾아보면서 거기서 좀 쓸 수 있는 좀 임팩트 있는 표현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전달력이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은연중에 본인의 취미 활동이 학업으로 이어진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나는 자연스럽게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취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학업 역량까지 향상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어떤 학생이 이제 취미가 그림인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이공계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미대 쪽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본인이 이제 평상시에 그런 그림 그리는 것은 취미지만 사실은 그걸 전공까지 가져가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다 보니까 이 학생이 수행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PPT 발표라든지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그 주제를 집약적으로 담은 한 컷의 그림이라든지 뭐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학생의 수상 실적에는 그런 뭐 포스터 대회라든지 뭐 시각화된 자료로 만드는 뭐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상이 있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도 과학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딱 시각화된 자료로 하나를 제시를 해서 모든 학생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도 깊이 있게 이해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그것을 하나의 자료, 시각화된 자료, 그림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창의성도 돋보였다.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취미의 활용은
내가 해당 분야의 학업 역량을 높이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필하기에 좋은 에피소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별한 이제 취미, 그다음에 특기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 사실 이거는 그냥 아까보다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의 잠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하면서 단순히 이제 학업 역량 이런 전체적인 발전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너무 교과적인, 그러니까는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성적을 올리고 뭐 이런 부분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런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에 임하려면 사실은 어떤 뭐 골고루 체력적인 부분이나 또는 뭐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체력이 약해서 맨날 픽픽 오랫동안 공부를 못하고 이러면 사실은 만약에 내가 의과대학을 지원하는데 난 체력이 너무 약해서 체육 시간에도 별로 한 게 없고 공부는 집중해서 하는데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의대 쪽에서는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내가 나 스스로의 컨디션을 잘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업 역량의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저는 운동에 특기가 있어요. 농구를 되게 잘해요. 나 학종으로 뭐 자연계열 경영계열 갈 거지만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 농구 너무 좋아해서 뭐 교내 농구 대회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하고 공 가지고 놀고 드리블하는 시험에서도 성적이 좋았고 체육교과에 이런 식으로 어필해 주는 것도 사실은 나의 매력을 어필해 주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특기가 꼭 내가 진로와 연계된 어떤 교과 학업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게 뭐 체육에 관한 것이든 예술에 관한 것이든 음악에 관한 것이든 이런 창의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건전한 어떤 나의 뭐 관리, 나 스스로의 체력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학생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성적인 측면, 뭐 인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런 건전한 신체라는 측면에서도 내가 자질을 좀 어필해 줄 수 있는 걸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좀 면접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성격의 장단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단점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즉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어쨌든 경쟁에서 이겨서 끝까지 최종 합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단점을 물어본다고 해서 나는 진솔하게 답변해야 돼. 그래서 정말 단점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단점이라는 거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걸 꼭 굳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거지만 내 기준에는 나는 이게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단점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런 단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단점이에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내가 단점이라고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왔다라는 결론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단점 아닌 단점 같은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잘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뭐 성격의 장점을 말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인내심이 많아요. 배려심이 깊어요. 저는 너무 활발하고 긍정적이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등등.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성격의 장점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언급되지 않는 장점을 혹시 말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고민을 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이 저 성격이 급해요. 건망증이 있어요. 다혈질이에요.
그다음에 덜렁대서 뭔가를 놓쳐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성격의 단점을 넘어서서 뭐 자신이 수행해야 되는 능력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단점들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고입에서 있었던 사례예요. 특목고 입시에서 이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국어랑 국사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국제고에서는 영어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이 이렇게 쓴 겁니다. 저는 영어가 취약해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특히나 회화 실력이 약해서 국제고에 들어가서 열심히 실력 증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러분, 경쟁의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들어와서 영어를 수업하는데 무리 없이 따라갈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필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떨까요? 경쟁력이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대한 판단, 인식, 내가 지금 무엇을 대답해야 되는지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대답을 하는 건지를 먼저 알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 없이 마구잡이로 대답하는 것은 사실은 전략적인 면접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러분이 입학 심사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답변에 내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는가를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내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내가 정말 단점을 말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사실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생의 사례인데요. 단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참을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버스를 타거나 물건 살 때 줄을 길게 늘어서게 되면 기다리다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체 생활에서 이 성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입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성격의 단점을 적나라하게 어필한다면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합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점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겸손하게, 지나치게 솔직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단점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기준에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어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라는 식으로 본인의 단점을 어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구력이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꾸준히 앉아서 좀 지구력 있게 공부를 해야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런 성격적인 또는 태도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그중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이 그 청소년 뭐 대상으로 한 바둑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소소하게 상들을 탄 것들이 있었어요. 바둑을 배우면서 상대방의 수를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어떤 수를 읽는 능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전략을 짜는 부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상황을 기다리면서 판단을 해보는 이런 여유로움도 갖게 되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둑이라는 게 이렇게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조금 지구력 있게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형성될 수 있었고 이런 태도의 형성으로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포커스가 더 맞춰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학업 증진을 위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에피소드는 굉장히 괜찮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 중에 있는 답변이구나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어쨌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답변을 구상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